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늘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도 자연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자연 및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개선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국내 건축 조경 디자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젊은 건축, 조경 및 디자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학술 세미나가 아닌 제주도 주요 관광지 현장 답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제주에 맞는 국제적인 공공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해법을 제시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건축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는 자연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빛낼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 가미돼 관광객들에게 세계 최고 관광지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은 오늘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 행정의 문제가 비효율적 관행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부서 간의 소통으로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맥상을 드러내는 군산시 행정의 문제 원인이 공직사회에서의 비효율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은 24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는 부서 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더 이상 핑퐁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선우 의원은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했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아직까지도 협업 부재로 인하여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를 보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배타적인 성향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해서 잘해야 본전이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TF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면 TF팀 구성원에게 근무 성적 평가 시 실적 가점과 성과 상여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업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협업은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핑퐁 행정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협업 관련 행정 시스템 마련과 함께 민원 요청자와 협업자 간의 만족도를 평가해 실적 가점과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 행정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 달성에 고충을 겪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곡성군은 지난 23일 남원의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16년 12월 중 남원시의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마을을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료의 20% 할인을 제공하는 등 상호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광활루원을 먼저 관광하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관광하면 입장료가 종전에는 5,500원이었지만 이번 업무 협약으로 4,900원이 소요돼 60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원시와 곡성군은 비록 도는 다르지만 예로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 2012년 맺어진 남원시 곡성군 공생발전 업무협의 체결 이후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도 더욱더 활발히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북 코트라 지원단과 손잡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조사 해외바이어 대형 유통 체인망과의 만남회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전북 코트라 지원단과 공동으로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내수판로 확대를 위한 제조사 해외 바이어 대형 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을 전주 로니 관광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국내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한 대형 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북 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사이버 화상 수출 상담장을 개소 후 지속적으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제조사를 연계해 해외 바이어 30명을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코트라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우리 중소기업청과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도내의 수출 지원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지난 4월에 오픈한 사이버 상담장을 통해서 발굴한 해외 바이오와 국내 대형 유통사를 초청을 해서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의 신규 판로를 확대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담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탁 전북 중기청장은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없어 해외 및 국내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판로 확대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만남회장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프로그램인 민관합동정책 워크숍이 단체와 행정 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새로운 비전을 모색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6 민관합동정책 워크숍 추진위원회가 지난 2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6 민관합동정책 워크숍 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활동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광주시 참여혁신단이 광주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비전과 설계 내용을, 광주 NGO센터 센터장이 워크숍의 진로에 대한 발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유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가 확산되게 한 워크숍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특히 광주시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구상에 걸맞는 위상을 재정립하고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광주시 민관합동 정책 워크숍은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돼 행정자치로부터 정부 3.0 선도과제로 지정되는 등 타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민관협치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청렴네트워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23일 시민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연극 공연과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1부 행사로 부정부패를 삶는 어느 별난 가족의 이야기 공연, 2부 행사로는 카이스트와 대전 상공회의소 등 11개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강의한 문현웅 변호사가 법조문을 알리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전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사인 간의 거리는 법 저촉 대상이 아님을 널리 알려 법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청년인재 오디션인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년인재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해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디션은 3차례 서바이벌 예심과 2박 3일 합숙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완성도 높은 오디션 경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자병 챌린지는 스펙과 비주얼이 아닌 열정과 잠재 역량, 진정성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외모와 스펙 중심주의 채용을 바꾸는 새롭고 참신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 모두 매우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사라는 목표로 이번 기회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오디션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도내 청년 문제 해결에 함께 하려는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예정자들은 기업의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적격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고용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